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 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손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컨대 벼랑간 부모의 조상을 치르게 된 사람이 미처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는 현관에 놓인 부모의 낡고 오래된 신발 한 짝을 보고 비로소 주저앉아 통곡하게 되는 상황 같은 것일까? 아마도 그런 것이리라. 베냐민은 자신의 해석까지 소개하고 덧붙이기를 헤로도토스가 왕의 심경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으므로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생명력을 갖게 된 것이리라 했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나는 베냐민의 말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계기로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확인해 보고 조금 놀라고 말았다. 이야기 속 노인은 시종이 아니라 왕의 친구였다. 왕 자신의 해명도 이미 이야기 안에 있었다. 제 집안의 불행은 울고불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옵니다. 하지만 제 친구의 고통은 울어줄만 하옵니다. 전병이 옮김 숲 2009년 281쪽. 그렇다면 우리는 베냐민에게 속은 것인가? 아니, 오히려 그가 소개한 해석들로 우리는 슬픔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됐다. 이것이 슬픔에 대한 공부다. 2015년 7월 2일. 자, 그럼 다음 꼭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캐릭터 박물관 특실편. 알베르 까미 이방인. 내가 갖고 있는 이방인 책세상 1994년. 이 책은 김화영 선생이 1987년에 번역해서 출간한 번역본의 3판 1쇄 버전이다. 그 책을 1995년에 읽은 것 같다. 최근 선생께서 20여 년 만에 새 번역본을 출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신간 이방인 민음사 2011년판 이 책을 구입했다. 몇 페이지만 비교해봐도 어휘나 구문이 더 자연스러워졌다. 물론 그 강렬한 줄거리는 그대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에도 슬퍼하기는커녕 한 여자를 만나 코미디 영화를 보고 정사를 나누는 타입의 청년은 메르소가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 휴양지에서 한 아랍 청년을 총으로 쏴 죽이는데 재판정에 서서 사형을 선고받고도 상고를 거부하고 죽음을 택한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소설의 3요소를 주제, 구성, 문체라고 배운다. 간단한 이야기다. 목적과 재료와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중 재료를 이루는 세 가지를 따로 구성의 3요소라 부르는데 흔히 인물, 사건, 배경이라 외운다. 사실 정확한 순서는 인물, 배경, 사건이라야 한다.
특정 타입의 인물이 특정 배경 속에 던져질 때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게 소설이라는 세계다. 김승옥의 무진개행을 예로 들자면 하필 윤희중 같은 타입의 인물이 하필 무진이라는 공간에 던져졌기 때문에 하필 그와 같은 연애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인물은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다. 캐릭터 박물관이라는 것이 세워진다면 메르소는 특실에 전시되어야 한다. 같은 방에는 도스토옙스키의 지하 생활자 혹은 지하 생활자의 수기, 멜빌레이 바틀비 혹은 필경사 바틀비, 그리고 까뮤보다 3년 먼저 태어난 이상이 탄생시킨 메르소보다 6년 앞선 날개의 주인공 정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소설들에서는 하나의 캐릭터가 소설의 거의 전부다. 이방인 역시 메르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물음으로 이루어진, 그를 독자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관건인 그런 작품이다. 구성 자체가 그렇다. 작가는 일부에서 메르소의 성격과 그가 자행한 사건을 소개하고 2부에서 그를 오해하기 위한 법정을 열어 독자와 토론을 벌인다. 토론 구도는 이렇다. 그는 사건 1, 모친상을 겪었고 사건이 살인을 저질렀다. 이 두 사건의 관계를 조합하는 세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첫째, 일은 이의 근거다. 모친상을 당하고도 냉담할 정도의 인간이니 무고한 아랍인도 죽인 것이다. 둘째, 일과 이는 별개다. 그가 무정한 아들이건 말건 그것은 사법이 아니라 도덕에 속하는 문제이고 그의 비도덕 혹은 반도덕이 아니라 바로 그의 무도덕은 오히려 우리의 위선적인 도덕주의를 성찰하게 하는 의의를 갖는다. 셋째, 일과 이는 은밀하게 매개되어 있다. 그것은 태양 때문이었다. 두 사건 모두에 등장하는 저 태양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나 인간 메르소의 핵심이자 이 소설의 가장 깊은 신비인 이것은 가려져 있다. 첫 번째 시각은 바로 검사와 배심원의 논리 그대로다. 과미는 이런 통념적인 시각에 맞서 두 번째 시각을 제기하려 한 것 같다. 메르소의 무도덕은 정직함의 어떤 극단적인 양상일 뿐이라고 말이다. 그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다음 날에는 애인과 섹스를 했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그토록 불편한가? 육체적인 욕구에 밀려 감정은 뒷전이 되는 그런 천성, 이 메르소만의 것인가? 그는 단지 삶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늘 하는 거짓말을 안 할 뿐이다. 더 나아가 까뮤는 메르소에게 기어이 이렇게 말하게 한다. 건전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다소간 바랐던 경험이 있는 법이다. 이 지독한 문장은 까뮤의 다른 글에도 있다. 우리는 가장 평범한 인간들이
이미 하나의 괴물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다소간 바란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이것이 적어도 어떤 문학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알베르 까뮈 전집 7권 책세상 490쪽. 이런 매력적인 단호함으로 까뮈가 특히 미국판 서문에서 두 번째 시각의 힘을 싣고 있지만, 또 이것이 작품의 윤리적 급진성을 잘 추려내는 독법이겠지만, 작품은 늘 작가보다 더 많이 말하는 법이다. 세 번째 시각으로 봐서 메르소의 심연은 여전히 깊어서 그것은 백인백색의 탐구 대상이다. 이 예외적인 내면의 매력 덕분에 이 소설이 70년째 읽히고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